안녕하세요. 오늘 자리가 많이 좀 비었네.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가? 꾸준히 들으세요, 수업은. 들었다 늘었다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꾸준히 할 때 열심히, 쉴 때는 쉬고. 자, 오늘 사회 하다 말았죠, 저번 시간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근대사까지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건상 전근대사. 왜 그러냐면 시간이 워낙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후에 시간을 몇 시간 늘려가지고 해도 전근대사까지, 조선시대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바삐 달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사회편. 신라 할 차례지, 신라. 신라는 이제 그 세계제도 정리하면 돼. 단독으로 나올 것들이니까 화백회의하고 화랑도하고 골품제도. 골품제도가 내용이 좀 많다. 그걸 좀 더 잘하세요. 골품제도. 화백회의는 한번 읽으면 되지. 진골 합의. 그게 키워드야. 당연히 진골은 뭐다, 신분이? 귀족. 그러니까 귀족은 당연한 거고. 귀족들의 합의제인데 구체적으로 진골이야. 진골 합의제. 이러한 정치 형태는 신라만 있지 않다. 삼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제거회의라고 했고, 백제에서는 정삼회의라고 했고,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했다. 세 개 공통적인 의미가 뭘까? 귀족 합의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보통 연합정치라고 표현한다. 연합정치.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귀족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연합정치가 행해졌습니다. 맞는 거죠, 결국은요. 두 번째, 대등. 대등이 키워드야. 이 회의의 구성원들을 뭐라 그런다? 대등이라고 하는 거야, 대등. 근데 대등은 구성원을 말하는 거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자, 대등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진골만. 세 번째는 상대등. 상대등. 이 회의의 의장이자 이 나라의 수상이죠. 상대등. 그 키워드고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선출. 왕이 임명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왕이 임명하면 안 되고 선출. 자, 그 다음에 만장일치. 그럼 반드시 뭘로 바꿔 나온다? 다수결로 바꿔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수결로 하면 안 된다고. 만장일치. 자, 기능. 기능은 한번 읽으면 되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각 집단 줄쳐놓고 계층이다 집단이다. 그거 바꿔 나와. 화랑도를 보세요. 화랑도 보면 거기에 신분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 이렇게 돼 있지.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단결하는 거냐 아니면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단결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집단하면 화백회의, 계층하면 신분 계층 간 하면 화랑도. 그 다음에 귀족과 왕권의 갈등을 조절 완화한다. 왕권을 보좌하거나 왕권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문제를 주로 잘 내는 거는 왕권을 제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건 당연해. 나중에 골품제도 하겠지만 왕은 성골이라는 신분이야. 왕은.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 진골이라는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신분적 이익이 달라. 자, 그래서 결국 왕권이 강화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화백회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소리야. 거꾸로 그러면 화백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는 왕권이 약화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잘 낸다. 그러나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지위상으로. 그러니까 왕권을 보좌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나 왕권을 제약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일은 아니야. 보편적으로는 왕은 부자 상속에 의해서 계승되는 게 맞는데 비상시에서는 왕이 결정할 수 없는 비상시가 생겼다. 그럼 어디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 화백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백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왕권이 약화된 경우에는 왕이 화백회의에서 선출되거나 심지어는 폐위되기도 했다. 그래서 폐위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다? 진지왕. 그리고 진덕 여왕 이후 나중에 하겠지만 진덕 여왕 이후에 성골에서 왕이 성골이라는 신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왕 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화백회의에서 알천이라는 사람을 추대를 했어. 알천을 추대했는데 알천이 왕이 안 되고 양보를 한다고 김춘추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열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사료지문, 그 사료지문도 같이 읽으시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화랑도. 화랑도는 무엇에서 유래했다? 키워드. 시족사회의 청소년 집단.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30 공통으로 청소년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시족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이런 얘기야. 뭐 너무 크게 의미를 갖지 말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뭐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해도 되겠다? 그럼 뭐. 그러나 어쨌든 옛날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시족사회 무슨 집단이다? 청소년이 키워드다. 자, 두 번째. 그거 다 줄쳐놓으시고. 자, 이 조직은 뭐라고도 불린다. 다른 말로. 국선도, 풍월도, 원화도, 풍류도. 그래서 키워드는 국선, 풍월, 원화, 풍류. 그 중에서 국선, 원화, 풍류는 세 개로 묶어버리고 우두머리란 뜻이야. 이 조직의 우두머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국선, 원화, 풍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을 풍류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부르는 사람이 최치원이라고 써놔. 최치원. 자, 그 다음에 화랑과 낭도. 기본적인 구성은 화랑과 낭도. 그래서 합쳐서 화랑도. 대충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한 명의 화랑과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무리들. 걔네들 낭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를 국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화랑과 낭도. 근데 화랑은 주로 누가 된다? 진골. 그 다음에 낭도는 육두품이야 평민층까지. 그럼 결국 이 조직은 청소년인데 진골 귀족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것 X. 진골이 주도했다.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진골만으로는 아니신 거지. 그래서 각 신분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게 뭘까? 신분 계층 간 갈등. 부족 연맹체. 연맹체에서 나타나기 쉬운 갈등이 뭘까? 각 부족 간 갈등. 그래서 그 부족 간 갈등은 어디서 해결한다? 화백회의. 계층 간 갈등 어디서? 화랑도에서 이런 식으로. 왜? 진골에서 평민층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능은 문무교육, 인재양성, 신분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 비슷하죠? 신분계층 간 그거는 반드시 줄쳐놓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집단, 부족 간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국가조직으로 확대 공인한다? 진흥왕. 뭐 화랑도 나오면 왕 나오면 진흥왕밖에 나올 게 없어. 원래는 국가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이 조직이. 그런데 국가조직으로 확대 공인한 왕은 누구다? 진흥왕. 진흥왕이 만든 조직은 아니죠. 확대 공인. 자, 그 다음에 원광 줄쳐놓으시고 세속 오계. 승려야. 자, 원광이 뭘 지었다? 세속 오계. 세속 오계는 신라 청소년들이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야.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라는 거 인식. 사회 규범. 그럼 원광에 대해서 원광, 삼국시대 원광의 활동 내용을 맡는 것은 청소년들이 따라야 될 사회 규범을 제시하였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건 뭐라 그래? 세속, 오계. 읽고. 5개.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임전, 무태. 살생, 유택. 그거 간단하지 뭐. 충, 효, 신. 어디서 나오는 이념이지 이거? 유교지, 유교. 그 다음에 살생유택은 무슨 뜻인가? 살생은 가려서 해라.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어디서 강조하고 있다? 불교. 그 다음에 임전무태는 토착신앙 내지는 도교적 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토착신앙 내지는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임전무태. 그래서 결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뭐다? 유불선. 세속오계는 삼국시대 유교로도 나올 수 있고 불교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도교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골품제도. 골품제도는 자,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고대 국가 발전 과정, 또 폐쇄적 신분제도. 그래서 골품제도는 어느 나라에 기본적으로 신라의 폐쇄적 신분제도야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그러면 물어봐 또. 언제 만들어졌어 이거?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느 때라고 나와 있는 기록은 없는데 삼국 고대국가로 초기 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 그럼 삼국시대라는 거야? 통일 이후라는 거야? 삼국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거야. 두 번째, 왕경인. 자, 신라의 골품제도는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왕경인을. 왕경인이 뭐라 그랬어요? 수도 사람 말하는 거지? 그럼 뭐 신라의 수도는 경주니까 경주인을 대상으로 왕경인. 그때 얘기 정치할 때 한 것 같은데 얼핏하게. 아, 사회편에서 했구나. 귀족이 있지, 귀족. 귀족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면서? 왕경에 거주하면서. 그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왕경인은 주로 귀족이야. 그러면 왕경인과 지방민을 동등하게 대우했겠느냐고. 당연히 아니거지. 왕경인을 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경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골품제도고,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관등체계가 그게 바로 경위라고. 경위. 경위. 그래서 이것도 누굴 대상으로? 왕경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방민은 제외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름 틀리는 거야. 세 번째,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신분제가. 정치, 모든 일상, 생활. 그게 결론이죠. 정치적 진출, 관등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지. 관등 승진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일상, 생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들을 정리를 잘 해놔. 자, 신분의 특징. 그래서 두 개의 골과 그 다음에 6개의 두품. 이게 신분의 이름이야. 그래서 골이라는 신분하고 두품. 어떤 신분이 더 좋을까요? 골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골에는 2개가 있어. 뭐하고 뭐? 성골과 진골. 어느 신분이 더 좋을까? 성골이 더 좋고, 그 다음에가 진골. 자, 그 다음에 두품. 두품도 귀족인데 가장 신분이 좋은 애가 누굴까? 육두품. 그 다음에 하나씩 빼면 되지. 오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그리고 요 신분의 종류 별표쳐 놓으시고 이제 정리를 잘 해놔. 자, 성골이는 어떤 신분이다? 왕. 왕 줄 수는 없대. 왕. 자,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어느 신분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성골. 그럼 성은 뭐야, 성은? 왕족의 성씨는? 신라 왕족의 성씨는 뭐라고 해야 돼? 김씨. 근데 김씨가 다 왕이 될 수가 없어. 김씨 중에서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는 거야. 성골이 있고 진골. 그래서 김씨 중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뭐라 그런다? 성골. 그런데 알고 있는 거지. 어느 여왕 때까지만. 진덕 여왕 때까지만. 진덕 여왕 때까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를 뭐라 그러는 거야? 상대라고 하는 거지, 상대. 상대.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상대.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구다? 무열왕. 무열왕 때부터는 어디서 왕이 나온다? 진골에서 왕이 나온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소멸이야. 통일 이후에는 뭐? 성골은 뭐? 소멸이라고, 소멸. 자, 두 번째, 진골. 자, 진골은 왕이 될 수, 김씨 중에서 왕이 될 수는 없는 신분이지만 모든 특혜를 다 누리는 거야. 왕만 될 수 없을 뿐이지 어떤 제한이 없어. 근데 특히 이제 정치하고만 연결시킨다, 지금. 정치와 신분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정치적 진출에 제한이 없다. 정치적 진출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관등 승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최하 17 관등부터 신라가 몇 관등제? 17관등제. 그래서 최고 1관등까지. 1관등 이름 이벌찬. 이벌찬까지 승진이 가등했다. 그러면 누굴 말하고 있다? 진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독점했다 또? 중시와 영. 중시는 집사부라고 해놓으면 돼. 중시는 집사부, 영은 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 무슨 말이다? 신라에 중앙행정관청이 있겠지. 중앙관부가 있겠지. 중앙관청이 있겠죠. 중앙관청의 장, 책임자. 지금으로 말하면 각부 장관이지 뭐, 각부 장관.
그래서 중원관청의 장을 뭐라고 불렀다? 중시영 이렇게 불렀다고. 집사부의 책임자는 중시, 기타 관청은 영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시영도 외워. 중시영에 임명되었다는 소리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무슨 신분이란 소리다? 진골이란 소리다. 그럼 거꾸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육두품을 설명하면서 육두품이 중시나 영에 임명돼요. 더 읽지 말아야 돼. 아니라고. 왜? 독점했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뭐? 독점했다고 그랬으니까. 독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왕 때부터 왕을 배출한다? 무열왕. 이때부터를 뭐라 그래? 중대라고 하는 거지. 중대. 자, 그 다음에 화백회의와 관련이 있죠? 화백회의와 관련이 있는 신분이지 이거. 화백회의가 진골이라고 했잖아. 아까 진골. 거기까지. 자, 네, 육두품. 육두품은 밑에 신분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려서 얻기 어렵다 해서 득난이라고도 불려. 득난 줄쳐놓고. 득난이라고도 불렸던 신분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럼 누구 물어보고 있다? 육두품. 얘네들은 정치적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다 없다? 두품 신분부터는 제한이 있다. 하한선은 같지만 상한선은 다르다. 자, 그래서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외워. 육관등. 몇 관등까지 승진이 가능했다? 육관등. 그걸 뭐라 그런다? 아찬. 그래서 그거 색깔로 칠해놔야 돼. 그런 거는. 육관등 아찬. 육관등 아찬까지 승진이 가능했다. 그럼 누굴 물어보고 있다? 육두품. 걔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등난이라고도 불렸다. 맞죠? 중시령에 임명됐다. 무조건 틀렸다. 그런데 차관 정도에는 임명되기도 했다. 차관 정도. 차관은 뭐? 차관 정도는 장은 하지만 차관은 뭐라고 불렀다? 시랑, 경. 경 등에는 임명될 수 있다. 시랑, 경. 그래서 얘네들은 불만이 많아. 얘네들이 평소에 불만이 많아. 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거든. 그래서 일찍부터 정치의 뜻을 버리고 공부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다. 학문과 종교. 그래서 요 두 신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신분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진골하고 육두품. 이건 통일신라 시대에도 계속 물어봐. 망할 때까지 물어봐. 자, 그래서 그 두 개. 자, 근데 오두품도. 오두품은 그냥 이거. 몇 관등? 10관등은 이름이 뭐야? 대나마. 사두품은 12관등. 관등 명칭? 대사. 아찬 대나마 대사. 그렇게 계속 읽어버렸어요. 아찬 대나마 대사. 6, 10, 12. 물론 6, 10, 12. 아찬 대나마 대사. 아찬 대나마 대사. 계속 읽으시라고. 오늘 가실 때 버스 타고 가시면서 5번 계속 속으로 읽어. 머릿속으로. 아찬 대나마 대사. 물론 무식하게 외우면 안 되고 뭐다 이게? 관등 승진의 한계다. 6, 5, 사두품. 6, 관등 6, 10, 12. 아찬 대나마에서 그거 제일 잘 바꿔 나온다고. 그게 틀리면 읽으나마나 틀린 거라고요. 아찬 대나마 대사. 자, 그리고 아찬이야 이찬이야? 아찬이라고 해야 돼. 이찬이라고 하면 안 돼. 아찬이야 대아찬이야? 아찬이라고 해야 돼. 대아찬 하면 이름 비슷하지? 이찬 이름은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아찬이야. 이거는 이제 지도 보면은 이 도표가 나온다고. 이 책에서. 도표 나오면 그게 보여. 그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자, 그거 보십시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골품제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운영했다? 중위. 그 중이 무슨 중일까? 한자가? 뜻이? 무골중으로 알고 있죠, 보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 여러 중자도 있어. 여러 중. 위는 자리 위.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여러 자리. 여러 자리를 두었다. 어디에? 관등 내. 관등 내. 여러 단계를 두었다는 거야. 관등 내. 여러 단계를 두어서 관등 내에서 어떻게 계속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걸 뭐라 그런다? 중위 제도로 간다. 관등 내에서 승진하는 거는 신분과 상관없는 거지. 맞죠? 예를 들어서
아찬이야. 육관등인 아찬에도 중위제도가 마련돼 있어. 그래서 아찬이란 관등에는 4단계가 있어. 그래서 사중아찬이라고 하는 거야. 사중아찬. 그러면 육관등이 어쨌든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진골 아니면 육두품이란 소리야. 오두품이나 사두품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육두품이라 아찬이 됐어. 그럼 맨 처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10년간 아찬직을 했다면 그냥 10년 동안 본 것도 똑같고 계속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왜? 그게 끝이지 그 사람은. 올라갈 수는 없잖아. 오관등으로. 그거보다는 관등 내에 이제 단계를 만들어서 그 관등 내에서라도 계속 좀 승진하게 해주면 뭐 월급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등 내에 단계를 여러 달을 줘서 계속 승진하게 하면 육두품의 불만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누굴 위한 제도는 아닌 거야? 진골이라는 신분을 위한 제도는 아닌 거지 당연히. 왜? 걔는 제한 없이 승진할 수 있으니까 여러 자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런데 신분적 한계 때문에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애들 대상으로 했겠지? 자, 그래서 그걸 중위 제도라고 한다. 먼저 개념부터. 중위 제도란 관등 내라고 해야지. 관등 내 여러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승진하도록 하였다. 그걸 중위 제도라고 한다. 이해. 왜 그럼 그런 제도를 줬겠느냐?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유식하게 표현한 게 그거야. 골품제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로 대상은 진골은 아니고 주로 육두품이나 오두품이야. 사두품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중위제도가 설치됐던 관직이거든. 사중, 아찬, 대나마, 남아. 대나마가 몇 관등이죠? 10관등이지? 그 다음에 남아가 11관등이거든? 그러면 누구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 사두품은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여기에. 육두품이나 오두품. 그래서 주로 육두품이나 오두품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육두품이나 오두품을 대상으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통일 후 변화. 선고는 어떻게 된다? 소멸. 어느 왕 때부터 없어져 버려? 무효왕부터 진골에서 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진골에. 그 다음에 사도품은 일반 평민화 줄. 그럼 신분이 좋아졌다는 소리까 낮아졌다는 소리까? 낮아졌다는 소리. 그 다음에 1, 2, 3도품이 최하로 신분이 낮은 애들이지. 얘네들은 삼국시대에는 두품 구분이, 신분 구분이 있었는데 통일 후에는 구분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한 묶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얘가 신분이 낮아졌어. 그럼 얘네하고 비슷한 지위가 됐다는 거지. 얘네들 보통 평민이라고 하는 거지, 결론은. 그럼 평민화 됐다는 소리야. 그럼 얘네들도 맨 처음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똑같아지는 거지. 비슷해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와서 통일 이후에는 신분 계층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줄어든다고 얘기해야지. 신분 간 경계가 명확해지는 걸까? 희미해지는 걸까? 희미해져야지. 특히 어떠한 신분을 중심으로? 아래 신분. 맞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 더 명확해졌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으로서의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하는 애들이 이 두 계층이야. 진골하고 육두품. 그래서 주구나 사나 얘네들만 물어보는 거야. 통일 신라시대에도. 자, 그래서 골품제도는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편으로 갑시다. 14. 고구려, 백제, 신라로 계속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삼국시대. 물론 세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은 뭐 내용을 이게 맞는 문장이냐 틀리는 문장이냐를 떠나서 나라를 막 섞어 놓는단 말이야. 어떤 내용 자체를 막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나라별로 정리를 해놔. 예를 들어서 태학이나 경당이 나왔어. 그럼 일단 고구려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오경박사, 역박사, 뭐 이런 박사의 기록이 있다? 이러면 백제로 가고, 임신석이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신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나라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인데 먼저 사상, 종교 부분이야. 먼저 유학. 자, 일단 삼국 공통으로 뭐가 유행했다? 유학인 거지 뭐. 공통인 거지, 유학. 유학이 있었다. 이렇게. 한자가 사용됐을까? 뭐 당연히 한자가 사용됐겠지 뭐. 교육이 있었을까? 뭐 당연히 교육이 있었겠지 뭐. 그건 공통점이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기록으로 봐서 좀 차이가 있다. 학교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고구려. 태학과 경당, 그거 기억하시고. 태학과 경당. 이거는 교육기관이야. 교육기관. 태학과 경당은 고구려로 무조건 간다, 일단. 그리고 왕을 외우세요. 태불률 외웠지? 소수리망 맞지? 태불율. 계속 복습하는 거지 뭐. 태불율. 뭐야 태불율이? 태학, 불교, 율령. 소, 수리망. 그거 세 개만 외우면 되니까, 소수리망은. 그래서 태학, 유학교육기관. 그 다음에 경당은 평양, 천도, 후. 그럼 평양, 천도는 누가 했어? 장수왕. 그래서 보통 장수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평양, 천도, 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근데 거기서 그 유학교육은 동통인데, 무술이나 무술, 뭐 활 쏘는 거, 말 타는 것도 가르쳤다. 그럼 어느 학교로 가야 될 것 같다? 경당. 그래서 문무교육이라고 한 거야. 문무교육. 그 정도. 백제는 학교에 관한 기록은 안 보여. 물론 있었겠지. 근데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데, 교육되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왜? 박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박사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오경 박사, 역 박사, 의 박사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일본의 유학을 전파해서 일본 유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왕이 중요하지. 아직기 왕인. 누구? 근초고 왕. 어느 왕 때야 이게? 근초고 왕. 아직기 왕인. 어느 왕 때? 근초고 왕. 이때 검도 하나 건너가죠. 칠지도. 근초고 왕은 중요한 왕이니까 항상 외워. 근초고 왕은 아직기 왕인 유학. 근데 왕인이 특히 전한 게 뭐다? 논어하고 천자문. 그거 줄쳐놓고 그 내용까지 외워. 논어하고 천자문.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원광이 뭘 지었다? 세속 오개 지었다. 화랑도 할 때 하셨죠? 세속 오개란 신라 청소년들이 따라야 될 사회 규범 맞지? 그래서 뭐 하라고 강요를 한 거야? 청소년들한테 충성을 다하라. 맞지? 효도를 다하라. 친구들은 믿음으로써 사겨라. 이렇게 강조했지? 충효신이 바로 뭐다? 뭐 유교죠. 뭐 유교, 유학, 육학. 그거. 자, 그 다음에 임신, 서기서. 그거 잘 나와. 임신, 서기서. 비석이야, 비석. 근데 사료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사료지문을 읽어보세요. 근데 요약하면 그거야. 신라의 두 청년이. 신라의 두 청년. 근데 나라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면 신라란 단어는 뺀단 말이야. 두 청년이 맹세를 한다. 맹세를 해. 맹세 내지는 맹서. 그리고 그 맹서의 내용을 돌에 기록한 내용이야. 그래서 임신년에, 응? 임신년에 맹서를 하고, 맹서를 하고, 기록했다. 어디에? 돌에. 그래서 임신, 서기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놀자? 그래, 공부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무슨 뭐 얘기, 시경, 서경 이런 거 나오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유교 경전인물다 생각해. 결론은 뭐 하자라는 내용이야? 공부하자. 그러면 임신, 서기서로 무조건 가는 거야. 임신, 서기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간다. 자, 역사서는 유학과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역사서는 고구려에만 두 개가 있어. 국초에 유기. 그 다음에 신집, 그건 시기까지. 신집이라는 책. 어느 때? 600년. 이게 영양왕 때야. 600년. 누가? 이문진.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국초의 유기를 참고로 해서 유기 100권이라는 게 있었대. 기록에 의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든 게 신집 5권이라고 하거든. 근데 어쨌든 5권이라는 소리니까 그냥 신집이 중요한 거지, 이름이. 신집. 누가? 이문진. 어느 때? 600년 영양왕 때. 그리고 요게 편찬된 시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600년이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문제의 1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걸 격퇴한 다음이야. 598년에. 그 다음에 신집을 편찬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수양제가 쳐들어와서 살수대첩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수의 1차 침입과 살수대첩.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다? 신집. 그 다음에 서기. 아, 중요한 학이다. 중요한 학이지. 심장이 떨려야 된다고, 이 왕을 보는 순간.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성왕, 지중왕, 법풍왕, 진흥왕이 나온 순간 가슴이 떨려야 된다고. 아, 이거 문제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근초고왕 때 고응이 서기. 고응이 서기. 이때 일본에 유학도 전파했죠. 누가 나와야지 맞는 거야? 아직기 왕인이 맞는 거지? 검도 건너가지 이때. 실지도 물어보기 좋지 이거. 얼마나 물어보기 좋아. 선택지가 3개나 나왔는데. 맞잖아. 그래서 근초고왕. 이때 백제 상황. 전성기라고 전성기. 전성기. 어디까지 진출했어? 요서 진출한 때지. 요서.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요서. 그러니까 공부는 자꾸 이게 반복이야 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연결시키는.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일단 쫙 한 다음에 나중에 계속 연결시키는 방법. 근데 자꾸 하면서 복습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체만 계속 공부한 사람이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생각하면서 요 때는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하고는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수준이 확 차이가 나.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한 사람은 나중에 1년 가도 까먹어. 그 사람이 뭐 100번 볼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한두 번 보겠지 뭐.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한다는 거는 벌써 의지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차이가 난단 말이야. 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한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 공부 안 한 거라니까. 시간만 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귀찮게 굴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힘들어. 자꾸 연습이 되면 괜찮아. 저절로. 자, 그래서 서기. 그 다음에 국사. 이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많은 거지. 국사가 편찬될 때 신라의 상황. 진흥왕을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거칠부. 자, 그래서 결국은 서기나 국사는 이 나라가 뭐? 전성기일 때지. 맞지? 전성기일 때. 그 다음에 신집이 편찬될 때는 뭐 전성기는 좀 지났지만 약한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강대국인 수의 침입을 격퇴하는 시기인데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야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고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한다. 약한 나라기 때문에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역사 편찬하는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삼국시대 유학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 강하다? 충, 효신 등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정도. 학문적으로 연구되는 시대는 아니야. 학문적으로 연구되는 시대. 자, 그 다음에 불교로 간다. 자, 불교는, 자, 수용 시점도 있지. 삼국시대 불교는 수용 시점이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어느 때 수용된다? 수리망. 어디에서? 전진. 누가? 순도. 어디에? 왕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소수리망 때. 자, 삼국중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나라가 태불률이라고. 태불률. 소수리망. 태불률. 태불률 통째로 가고 그 다음에 백제야. 침류왕 때. 불교 수용으로 가는 거야. 태학 불교 율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는 겁니다. 크게. 자, 그래서 전진. 그러면 공부하다가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때는 뭐 중국의 전진과 교류했나 보네? 근데 이게 4세기인데? 4세기 고구려는 누구와 주로 교류했습니다? 전진. 맞잖아. 당연한 거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백제. 자, 백제는 어느 왕 때? 침류왕 때. 침류왕 때. 어디? 동진. 누구? 마라난타. 어디에? 왕실. 다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연필로 짝짝 줄쳐놓으라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야? 왕실의 불교가 먼저 전해진 거라고. 그건 신라는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이 나라는 불교 수용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실에 전해져서 별 마찰 없이 수용됐다고. 그런데 이 나라만 수용 과정에 마찰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야. 어느 왕 때의 기록이다? 놀지. 이때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되었지만 누구의 반발로? 귀족들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게 바로 갈등을 빚은 걸 말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가 갈등을 빚었을까? 불교를 그럼 수용하려는 세력은 누구였을까? 왕실. 반대했던 세력은 귀족. 왜 그럼 귀족들이 반대했을까? 불교가
왕권 강화내지는 중앙 집권화와 관련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자신 귀족들의 힘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겠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지. 자, 그래서 결론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왕권, 신라 왕권이 강했다는 소리야, 약했다는 소리야? 약했다는 소리지, 결론. 그러나 결론은 수용됐다, 수용되지 못했다. 수용됐다. 그건 어느 왕으로 나와야 돼? 법흥왕. 누구의 순교를 계기로? 2차돈. 이렇게. 그럼 이때는 결국은 그 전보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삼국 중 다른 고구려하고 백제는 다른 국가적 외교 관계를 통해서 왕실에 먼저 전해져서 별 마찰 없이 수용됐지만 신라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또 가. 자, 뭐가 유행했다? 삼론종.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그것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열반종. 근데 열반종은 무엇에 반발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 밑에다가 불교 탄압.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오히려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탄압했거든요.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누가? 보덕이라는 사람이. 중심 사찰이 어디래? 있나? 전주 경복사지. 전주는 전라도죠. 전주는 원래 전라도 땅이란 말이야. 백제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구려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백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열반종은 삼국 말기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래되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율종, 대표적인 사람, 겸익, 성왕, 중요한 왕이다. 심장이 뛸 왕이다. 성왕, 두 사람, 겸익과 놀이사치계. 겸익이라는 사람은 율종을 수입한 사람이고 놀이사치계를 특히 더 알아나. 놀이사치계는 어느 나라에? 일본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본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해주었다. 일본의 불교를 전했다. 그러면 누구? 어느 때? 성왕 때 놀이사치계 반드시. 이때 그럼 몸으로 거꾸로 물어보면 성왕 때를 물어본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무왕. 무왕이 얘기했나? 무왕이 서동의 주인, 서동료의 주인공, 서동이지? 선화공주하고 썸씽시스터왕. 이 사람이 창건한 절이 뭐다? 왕응사하고 미륵사인데 특히 미륵사를 더 알아두세요. 익산에 있는 거야, 익산. 익산, 미륵사 창건. 익산, 미륵사. 누구? 무왕. 자, 그 다음에 신라불교. 신라불교는 좀 별표 쳐놓고. 내용이 많죠, 제일. 신라에 관한 불교 내용이 많지? 그 소리는 제일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첫째, 신라는 수용 초기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율종 줄, 자장줄. 그리고 인왕경부터 줄 다. 자, 신라에선 뭐가 중시되었습니다? 인왕경. 이게 불교 경전인데요. 호국사상이 반영된 불교 경전이야. 그리고 인왕경 하면 무슨 글자가 바로 튀어나오게? 호국. 그 다음에 인왕경이 있는 법회. 인왕회. 그 다음에 팔관회. 이것도 불교 행사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팔관회.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와. 황룡사 구축목탑. 그 다음에 세소 오개. 거기도 충자도 들어가고 막 이러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걸 먼저 미리 줄쳐놔. 호국을 줄쳐놓지 말고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 그래서 이건 삼국이 공통일 수 있어. 삼국이 공통이다. 무슨 불교가 발달했다? 호국불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 그런데 당연히 그랬으니까 신라에서도 호국불교가 발달했다. 그래서 그 예들이 다 무엇을 물어보는 예다? 호국불교. 호국불교. 그 중에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제일 잘 나오니까 당연히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밑에 진흥왕 별표. 심장이 뛰어야 될 왕이 나왔지? 6세기 중반 신라의 전성기를 연 왕이죠.
진흥왕. 그리고 이 진흥왕은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특히 왕권 강화에 더욱더 이용한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야. 황룡사, 팔관해, 국통, 주통, 군통제도 그거 줄 다. 자, 이거 어느 왕으로 간다 일단? 진흥왕으로 간다. 의미는 뭐다? 불교를 장려했다고. 이거 다 불교 관련 있는 거라고. 불교. 그래서 불교를 왕권 강화 이용한 대표적인 신라의 왕이 누구다? 진흥왕이다. 그리고 진흥왕 옆에다가 왕즉불. 그래서 요마당에서 사료지문을 읽어보셔야 돼. 공부할 때 사료지문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왕은 곧 뭐다? 왕즉불이 무슨 뜻이야?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이게 바로 불교를 수용한 의도야. 의도가 모이는 거야. 왕실이 불교를 수용한 의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을 부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왕즉불. 그럼 왕이 부처님이면 그 승려들 있죠. 승려들은 부처님의 제자거든. 제자. 그래서 최고의 제자에게는 뭐야? 국통이야 너는. 벼슬을 주는 거야. 국통.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이 땅은 그러면 왕의 것이고 곧 부처님의 땅이기도 하지. 불국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불국토에는 뭐야? 지방관도 파견하지만 부처님의 제자인 누구도 파견한다? 승려들도 파견한 거야. 그게 주통, 군통, 주군. 주군이 뭐야? 주군이. 주와 군이. 신라의 지방행정구역 아니야. 그래서 주와 군에도 승려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근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설명을 못 하는데 지금 그나마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설명을 좀 줄여야 된단 말이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사료지문 보면 다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료지문 같이 읽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황룡사 건립했다. 그 다음에 팔관을 개최했다. 그 다음에 국통, 주통, 군통제도 실시했다. 그러면 누구로 간다? 진흥왕. 그리고 황룡사하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 황룡사는 진흥왕인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진흥왕이 아니야. 미리 말하지만 선덕 여왕 때야. 선덕? 선덕이야 선덕. 탑은 선덕. 절은 진흥왕.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업설, 공덕설. 그것도 주시는 거. 업설, 공덕설. 이거는 무엇 하는데 이용한 사상이다?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는데. 그래서 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귀족 신분으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났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럼 네가 왜 평민 천민으로 태어났게? 공덕을 못 쌓아서. 그러니까 엇보니까 불만을 갖지 말고 살아. 지금이라도 공덕을 많이 쌓아. 그러면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난다?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업설, 공덕설이다. 귀족의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했다. 왕즉불은 왕권 강화. 그래서 삼국시대에 맨 처음에는 마찰이 있었지만 불교가 수용된 이후에는 귀족들도 믿었을까? 계속 배척했을까? 열렬하게 믿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수용은 됐지만 자기한테도 좋거든. 그래서 주로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신봉되는 시기야. 삼국시대는. 왕은 무슨 목적으로? 왕권 강화 목적으로. 귀족들은 무슨 목적으로? 왕을 포함해서 신분적 특권을 합리하게 해서. 왕권 강화하면 무슨 이론이 나와야 돼? 왕, 즉, 불,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한다. 이런 얘기 하면 끝에 뭐가 나와야 돼? 업설, 공덕설. 그래서 그거 정리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만 유일하게 불교식 왕명시대가 있었던 거 맞죠? 버풍왕 때부터 맞지? 버풍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 진덕. 여기까지가 대부분 주요 왕이지? 그래서 요걸 정확히 삼국유사에 의하면 중고기라고 하는 거지. 중고기. 자, 그 다음에 화랑도, 미륵신앙. 화랑도 중에서 그 화랑 있죠, 화랑. 화랑이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존재야, 신라 사회에서. 화랑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 화랑을 누구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미륵. 그래서 화랑도와 연결시켜서 불교를 물어보면 무슨 신앙을 물어보는 거다? 미륵. 그래서 미륵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라는 민간사회에 먼저 포기되어 왕실로 수용됐다. 이거 읽는 순간
아,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쳤나 보다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디에 수용됐다 그래서 왕실이라고 그랬잖아, 왕실. 그래서 왕실에 먼저 수용이 돼서, 소개가 돼서 수용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다면, 신라는 민간에서 먼저 수용이 돼서 소개가 돼서 왕실로 올라가는. 그래서 삼국은 공통으로 왕실에 먼저 불교가 수용되어 전파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어느 나라 때문에 안 돼? 신라. 그 정도. 자, 불교가 설명이 많았지? 그 얘기는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지,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도교. 특징. 수용에 누가 주도적이 했다? 왕실. 왜 왕실이 주도적이냐 그랬을까? 일단, 귀족이 이러면 안 돼. 왕실. 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적인 사상. 왕, 즉, 불. 현세? 구복적.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걸. 현세? 구복 내지는 기복이라고 한다. 왕은 왜 믿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뭘 목적으로? 무슨 이익을? 왕권 강화. 왕, 즉, 불. 귀족들은 왜 믿어, 그럼?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업설, 공덕설. 이런 식으로. 호국불교, 나라를 보호하는. 그래서 개인적인 불교 행위보다는 국가적인 불교 행위가 많이 개최되는 거야, 삼국시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인왕경 중시되었다. 인왕회가 자주 개최되었다.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팔간회가 개최되었다. 황룡산에 거대한 구층 목탑을 건립했다. 중요하다. 선덕 여왕. 그 다음에 뭐 화랑도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소고개도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누구 중심으로 불교가 신봉되었다? 왕, 귀족. 밑에다 대중화 X. 아직까지는 불교가 무슨 시대는 아니다? 대중화된 시대는 아니다.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왕, 귀족. 또 계속 반복하는 거지, 지금. 왕은 왜? 왕직부 사상을 통해서 왕권 강화. 귀족들은 왜? 업설이나 공덕설을 통해서 귀족의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머리가 쥐가 나지, 계속 반복하니까. 그치? 그치? 반복, 저의 특징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반복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어. 반복. 그럼 돌 붙여도 돌 안 있겠지. 반복하면. 그치? 자, 그 다음에 도교로 가자. 도교. 자, 도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신선. 그거 줄쳐놔. 두 단어. 신선. 삼국시대야. 지금 어느 시대 하고 있어? 삼국시대 특히 발달했던 사상이 신선사상이라고. 신선사상. 신선사상. 신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련을 좀 많이 한 사람이야. 수련. 산천에서 수련. 그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전설이 깃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세계를 이상세계라고 하는 거야. 이상세계라고 써. 이상세계.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뭐라고 한다? 이상세계. 거기다가 복례산이라고도 써. 복례산. 그래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산. 이상 세계 복례산. 신선들이 사는 곳. 따라서 이 민간인들 있죠. 민간인들이 요 신선들을 굉장히 숭배하고 뭐 이런 제사 지내고 숭배하고 비나이다 잘되게 계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숭배하다 보니까 신선이 있는 이상세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산천 숭배의식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산천, 하늘에다 제사 지내고 중요한 산에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그래서 신선. 그 다음에 신선은 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 신선이란 사람은. 자, 그래서 자, 신선, 산천 숭배, 불로장생, 현세구복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종교를 특징 짓는 단어들이다. 도교. 그래서 지금은 신선사상이라고 나오겠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가면서는 신선이란 단어는 안 나올 거야. 산천, 숭배, 의식 이렇게 나올 거라. 산천, 숭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가 뭐다? 도교. 그리고 거기다가는 토착, 전체를 토착이라고 해놔. 토착. 자, 이거는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뭐야? 토착? 신앙이야. 토착 신앙. 그래서 민간 신앙이 하나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토착 신앙.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성격의 도교를 만든 사람이 있거든. 그걸 노자하고 장자야.
그래서 그걸 노장사상이라고 한다. 노장.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 구조가 이렇게 돼. 도교는 어떻게 특정으로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야. 여러 신을 모시고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부터 고유로 내려오는 토착, 신앙 플러스 당에 영향을 거야. 당. 그래서 당나라부터 들어온 게 무슨 사상일까? 노장사상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토착 신앙으로 옛날부터 발달했던 사상이 뭐야? 신선 사상이라고. 산천, 숭배, 불로, 장생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해놔. 현세고복은 뭐냐면 가장 현세고복적 성격이 강한 종교가 이 도교라고도 할 수 있어. 왜?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이거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신선, 산천 숭배, 불로장생, 그 다음에 노장사상 딱 나오면 몸으로 보고 있다. 도교. 자, 삼국시대 공통으로 도교가 발달했다. 자, 강서대며 사신도. 이게 제일 잘 나온다. 강서대면은 어쨌든 어느 나라보던 같아요, 일단. 고구려겠지. 고구려에다 써놨겠지. 강서대면에서 뭐가 발견됐다? 사신도가 발견됐는데 그 사신이 뭘 말한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거 다 주세요. 거기다가 각각에다가 청룡부터 그 순서대로 동서남북이라고 써놔. 동서남북.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방위신을 가르치는 거야. 방위신. 어느 종교의 방위신? 도교의 방위신. 그래서 각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읽었지? 그게 동서남북의 방위신이라고. 그래서 이건 그림도 보셔야 돼. 그림도 나와 이거. 특히 현무도가 제일 잘 나와. 현무도가 제일 잘 나온다고. 북쪽 방위신. 현무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지문덕이 뭘 지었어? 여수장 우중무시신 거 맞죠? 을지문덕이 여수. 이거 무슨 대첩과 관련 있는 거야? 살수대첩.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지족. 지족은 무슨 뜻이냐면 만족하면 그만하라.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노자의 도덕경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래. 노자의 도덕경. 그럼 무슨 종교라는 거야? 도교라는 거지. 결국 이 지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사상과 관련 있다? 도교. 그리고 당이 건국된 이후에는 맨 처음엔 전쟁 안 하고 화친 정책을 했지. 그래서 당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기도 한다? 도사. 도덕경. 오두미교. 뭔지는 모르지만 오두미교 딱 나오는 순간 뭘로 가라 무조건? 도교.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뭘 장려했다? 도교. 반대로 불교를 단함.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사신도. 사신도는 반드시. 자, 그리고 이건 다 어느 나라로 간 거야? 고구려. 자, 백제로 간다. 자, 백제가 더 이제 잘 나올 게 많아. 금동, 대학로 반드시. 금동, 대학로, 향로야, 향로. 향로인데 그 본체가 무엇을 조각해 놓은 거다?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형상해 놓은 것이다. 그 단어가 딱 나왔잖아. 그럼 빨리 도구로 가야지.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 그러면 도교잖아. 그래서 백제인의 도교 사상이 반영돼 있다. 금동, 대학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사택, 지적비 그것도. 사택 지적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인생이 덧없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 인생무상. 인생이 덧없다. 그 구절도 무슨 용어다? 도교적 용어라고. 도교. 그 다음에 문영왕릉 줄.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거 3개만 대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지석, 매직건, 산수문전. 지금 미리 예습하면 되잖아. 지금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문영왕릉에서 뭐가 발견됐대. 그럼 지금 일단 초보일구일 하는 거야. 문영왕릉에서 이거 중요한 무덤이라고. 문영왕릉에서 뭐가 발견됐다? 지석, 매직권, 산수문전. 문은 문이, 전은 벽돌. 해석. 문은 문이, 전은 벽돌. 해석. 해석해보세요, 그럼. 산수문이 벽돌이란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산수문이? 산수문이가 그려져 있는 벽돌. 산수문전. 자, 그래서 지석, 매직건, 산수문전. 이것도 다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다? 도교. 여기까지가 제일 잘 나와, 반드시. 그래서 금동, 대학로. 그 다음에 사택,
지적비, 그 다음에 지석, 매직권, 그 다음에 산수문전. 요거는 제일 잘 나오는 건 반드시. 여기서 금동대학로하고 산수문전은 그림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신도를 포함해서 요거는 그림으로도 물어본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신선사상, 불로장생, 산천숭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결론은. 독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막고의 장군의 일화는 그냥 한번 사료지문을 통해서 봐. 그 다음에 관늑도 좀 주셔라. 관늑, 무왕이라고 써놔, 무왕. 무왕 때야. 일본에 뭘 전했다? 둔갑, 방술. 둔갑, 방술. 방술, 둔갑, 이런 게 나오면 도교적 용어야, 이거. 도교. 둔갑, 방술. 이렇게. 어느 왕 때? 무왕 때. 자,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는 화랑도, 국선도, 풍월도, 풍류도. 아까 화랑도 세소고개 했죠, 세소고개. 세소고개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세소고개는 유교, 불교, 선, 도교라고 한다.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나와도 된다. 그 다음에 팔간에도 주쳐놔. 팔간에는 불교 행사지만 무엇과 결합된 불교 행사로 나온다? 도교와 관련된 불교, 연결된, 결합된 불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팔간에까지 골라야 돼. 팔간에까지.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상, 종교, 학문을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과학기술. 과학기술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과학기술은 별로 없어, 내용이. 자, 삼국시대 과학기술은 먼저 천문학, 뭐 수학, 금속기술,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돼. 자,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천체 관측 중심. 천체 관측은 하늘을 살피는 거지 뭐. 자, 목적이 있어. 목적이 바로 뭐냐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농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천체를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심지어 천체를 관측했으니까 하늘, 별자리를 그린 그림도 제작될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이. 그래서 결국은 별자리 그림을 천문도라고 하거든. 별자리 그림을 천문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천문도를 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고구려다. 신라 이러지 말고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에다가 천문도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화살표를 거. 미리 예습하는 거야. 조선태조. 조선태조. 참고. 아니야.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아예 써놓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이건 천문도야. 근데 이건 어느 때 제작된 천문도야? 조선 태조 때 제작된 천문도. 근데 요거 할 때, 요거 기록할 때 이 나라의 천문도를 참고로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그래서 건접적으로 고구려의 천문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의 천문도를 참고로 했다고 해야 돼?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옆에다 쓴 거지. 천문도 제작. 그리고 이거를 참고로 해서 조선 태조 때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한 거 이거 잘 나오는 거야. 천상열차 분야 지도.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뭘로 간다? 첨성대가 천체 관측 기구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첨성대 어느 왕까지 선덕. 세트로 다닐 게 있거든. 거기다 황탑이라고 써놔. 약자로 황탑, 쉼표, 분탑. 세 개를 항상 세트로 다녀. 자, 뭐냐면 첨성대 황탑은 뭘까? 황탑은 황룡사 구층 목탑. 그래서 여러분 팔 아플까 봐 내가 약자로 써준 거야. 왜 그러냐면 탑까지 써야 돼. 왜냐면 황룡사 이러면 안 되거든. 황룡사는 진흥왕이니까 당연히 황탑.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좀 이따가 배울 거야.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분탑. 이 세 개는 항상 세트로 잠꼬대 하듯이 가. 어느 왕? 선덕 여왕 때. 선덕 여왕 때.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은 주로 여기에 이용된다. 어디에? 건축. 끝이야. 그래서 삼국부터 이 남북국 시대 고대 사회는 수학은 주로 정밀한 건축물 제작에 이용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건축이야. 그다음에 금속 기술.
금속 기술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인데 고구려는 특히 철 줄쳐놓고 철. 그 중에서도 뭘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금속 기술 관련해서 나올 것이 두 개가 있어. 칠지도하고 백제 금동 대학로 요 두 개. 초벌구이는 한 것 같은데 칠지도는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그의 아들 근구수왕이 왕자로 있을 때 그로 하여금 어디에? 일본에 하사한 검. 그거 정도는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도 한 것 같은데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형상해 놓은 것으로 봐서 백제인의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했잖아. 자, 칠지도 근초고왕 때 일본 하사는 동그라미. 반드시 단어가 하사는 아니라도 그런 예로 하사는 무슨 뜻이야? 하사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내용이지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치는 단어가 아니지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선물로 줬다. 그건 상관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진헌했다. 뭐 바쳤다 이러면 안 돼 절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줬다. 하사에서 하사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거 바꿔나오면 틀리는 거야. 뭘로 바꿔나오면 안 된다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다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하사. 그래서 근초광 반드시 외우고 하사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이야. 일본 보물이야. 일본 보물. 근데 백제에서 건너간 거라는 거지. 이소노카미 석상줄. 이소노카미 석상신공.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이제 그 칼 앞면 뒷면에 그런 앞면 뒷면 해가지고 글 나왔죠? 그거 사라지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봐봐 한번. 자, 그게 새겨져 있다. 그게 새겨져 있다고. 그게 새겨져 있는 검이 바로 칠지도. 왜 칠지도는 왜 칠지도일까? 이것도 그림 한번 보면 바로 나오는데 가지가 7개. 칠지도. 그래서 양쪽에 3개씩. 칠지도. 그게 딱 그림이 나왔어. 어디에 보관돼 있어? 일본 이소노카미 석상 신궁에 보관. 언제 건너간 거야?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백제와 일본. 그리고 이 당시 건너왔을 때 백제 물어보면 근초광 물어보는 거. 근초광. 그리고 건너간 형식은 하사라는 의미로 나와야지 진언, 바쳤다라는 의미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명문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무엇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애들은 반대로 해석을 해. 하사라는 식으로 해석을 안 해. 진헌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뭐냐면 백제에서 일본 왕에게 바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어떤 관계라는 거야? 백제가 아래고 일본 왕이 군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놓어. 자, 백제 금동대학로. 백제 금동대학로는 어디에서 발견됐다? 부여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 사이 절터줄. 서울이야, 공주야, 부여야. 부여. 부여에 있었던 성이 무슨 성일까? 부소산성. 얘기해주고 있잖아. 부여, 부소산성이라고. 그 다음에 부여시대, 사비시대 말하는 거지. 사비시대 고분은 어디서 많이 발견될까? 능산리. 얘기해주고 있잖아, 거기. 능산리 고분이라고. 다시. 부여시대의 산성, 대표적인 산성 이름이 뭐야? 부소산성. 부여 사비시대의 무덤은 어디서 많이 나와? 능산리. 그 사이 어디에서? 절토에서.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부소산성 근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능산리 근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맞아 다. 근데 절터야. 왕궁터 이러지 말고 절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아까 얘기한 거죠? 뭐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형성해 놓은 거라고. 그게 복례산이라고. 아까 복례산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뭐야? 도교 사상이 반영됐다. 이거 이제 유교 사상 하면서 잘 나와. 유교 사상은 아니고 불교나 도교로 가면 돼. 향로는 당연히 불교에서 쓰는 거니까 불교나 도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백제 간략하게 정리는 해야 돼. 뭐하고 뭐? 칠지도하고 금동대학. 그러니까 금속 기술은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금속 기술이겠지.
근데 그거보다 뭘 더 잘 물어본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을 한번 7, 지도하면서 실제로 된 간단한 내용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도교 사상을 반영한 거, 뭐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거 그림까지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